네, 안녕하세요. 2023년 7월 10일 마감 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중요 기사들 몇 개만 간단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사를 좀 볼래요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레고랜드 사태급 새마을금 고발 PF 불안 고조. 그래서 국고채 3년물 금리가 3월 이후 최고 수준. 새마을금고 뱅크런 우려 등 채권시장 약세. 시장 영향이 단기적이라는 것이라는 의견도.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요번에 새마을금고가 어쨌든 간에 뱅크런이 나올 뻔했죠. 물론 이제 잘 안정이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국은행이 화들짝 놀랬던 이유가 이 새마을금고 그리고 이 금융권 상호신용금고나 이런 데서 보유하고 있는 이 채권이 있어요. 채권. 이 채권을 요번에 채권 금리가 오른 것도 새마을금고에서 던졌단 말이죠. 우선 급한 대로 유동성 확보를 하려고. 그래서 새마을금고가 선제적 유동성 확보를 위해 대규모로 채권 매도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채권 시장의 새로운 불안 요소로 급부상했다. 그렇죠. 예. 그래갖고 이거를 국가에서 시중은행에서 수여를 6조 얼마를 해줬죠. 그러면서 한국은행이 나서서 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금융이 이렇게 서로 연결이 돼 있어. 그래서 이 제1금융권들은 뭐예요? 제1금융권들은 예대 마진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죠. 그런데 이 제2금융권, 새마을금고 같은 데는 그렇게 수익 구조가 없으니까 한마디로 이제 위험한 이런 부동산 PF 대출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현금이 들어온 걸로 이 채권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거죠. 채권 투자. 근데 이 채권을 어쨌든 유동성을 확보하려면 채권을 팔아야 되죠. 그래서 요번에도 채권 시장이 올라가면서 긴장했었던 거죠. 그죠? 여기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기서도 나와 있는데 계속 나오죠. 일부 지점에서는 뱅크런 대량 예금 인출 사태 조짐이 보이자 새마을금고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매도. 이 채권 금리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새마을금고에서 자꾸 7조가 빠져나가느니 자꾸 빠져나가면은 결국은 채권 매도가 해서 채권 시장이 붕괴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제도를 보완하고 이제 막 부랴부랴 지금 이제 원래 행안부 소속도 이제 금융권으로 이제 집어넣자는 거죠. 금액이 상당히 크죠. 생각보다 새마을금고에 있는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그래서 이 거대한 공룡인데 관리는 개뿔 그냥 지네들 마음대로 대출이자도 그냥 깎아주고 횡령도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새마을금고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120조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매도를 때리면 채권 시장이 큰일 납니다. 아작납니다. 아작. 그러면 그러면 이거 큰일 나요. 그래서 이거를 막으려고 한국은행에서 부랴부랴 한마디로 제가 봤을 땐 지랄을 떤 거죠. 근데 이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럼 또 다른 내용을 또 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새마을금고가 잠잠해졌다고 해도 불안은 계속 있죠. 그 다음에 계속 나올 게 상호신용금고, 수협, 신협 계속 나와요. 계속 터지게 생겼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아직은 수면 밑에 있는 거예요. 새마을금고처럼 한 군데가 터지니까 남양주 지점인가가 터지면서 합병되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다시 수면 아래로 좀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또 다른 기사를 보죠. 자, 이게 올해 5월 기사예요. 올해 5월 기사인데 해외 부동산 펀드 10년새 14배가 급증. 우리가 이 펀드를 해갖고 수익을 낸다고 안전한 미국의 모기지. 결국 모기지는 뭐예요? 모기지는 주택 저당 채권들을 모기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MBS 같은 경우 이제 대출 채권 등을 한마디로 모기지 같은 거 이런 자산담보부의 일종이고
이 주택 저당 채권들 이런 걸 담보로 해서 모기지를 담보로 그러니까 주택이나 이런 걸 담보로 해서 이걸 현금화해서 한마디로 현금화해서 돌리는 거죠. 그래서 MBS가 이제 그런 건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도 이 해외 부동산 펀드에 투자를 하면서 이 레버리지도 썼다는 거죠. 레버리지. 그래서 만약에 손해가 난다면 더 몇 배가 될지, 그러니까 더 그 배수가 손실률이 더 올라가게 돼 있어요. 레버리지까지 썼어요. 그래서 대충 지금 70조를 얘기해요. 70조. 72조죠. 5월달 지난해 현재 해외 부동산 펀드가 72조인데 이게 다 거의 미국 상업용 부동산, 미국 거의 상업용 부동산에 몰빵해 있다. 상업용 부동산. 그죠? 10년새 14배. 글로벌 경기 침체로 해외 부동산 펀드가 불실화되면서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 이제 충격을 주고 있어요. 지금 입만 안 여는 거야. 그냥 언론들만 컨트롤 하는 거지. 이걸 아는 사람들은 불안해서 사실 나도 주식하면서 엄청 불안해, 이게. 이것도 터지겠죠. 그래서 이 부동산 설정에 이것도 레버리지까지 샀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5조였던 게 14년 만에 2013년 5조였던 게 10년 새 14배 72조로 늘었다는 거죠. 72조. 자, 이게 지금 펀드 재설정. 그래서 손실률을 다시 계산하면 난리 난다는 거지, 지금. 이게 레버리지까지 써갖고 손실률이 더 커진다는 거지. 만약에 10%인데 레버리지 썼기 때문에 그 이상, 40%, 50%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럼 펀드 환매가 들어오면, 펀드는 구조가 뭐예요? 단순하잖아요. 펀드의 함정이 뭐냐면, 돈이 지속적으로 여기 들어와야지만 돈이 얘네가 많아져서 계속 주식을 사든 부동산을 사든 그러면서 얘네가 결국 주식도 올리는 경우가 많아. 얘네가 돈을 계속 쏘니까. 근데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환매를 해야 되지. 이걸 팔고 환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치가 주식 가치든 부동산 가치든 계속 떨어진다는 거지. 근데 지금 상업용 부동산 공시률이 이제 기사상에는 20%로 나오는데 미국에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가서 얘기하는 건 40%를 얘기한단 말이지. 그러면 그게 팔리겠냐고, 제대로. 그래서 제대로 그 환매가 되겠냐 이거지. 그것도 불투명하지. 그래서 이게 참 문제야. 우리나라는 몰빵. 중국은 돈이 많아서 중국이 미국의 이제 상업부동산 1위. 2위가 우리나라 펀드돈. 이 나중에 펀드는 안전하다고 이제 들어갔는데, 나중에 한 40%, 30%만 받게 되면 눈 돌아가는 거지. 이제. 그런 사태가 조만간 온다. 다 얘기하고 있잖아, 5월달에. 현재 부동산 시장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는 조언도 나와 있다. 정책팀장은 미국 산업용 부동산 침체와 관련해 대칠 부실화가 거론되고 있다. 위기 전의 가능성을 예시하고 사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근데 지금 사전 대책이 뭐가 있어? 없잖아. 그냥 조용히 입단속만 하고 언론에서 보도만 못하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언론을 믿으면 안 돼. 이런 걸 보도해줘서 빨리 어떻게라도 현금화를 하든 아니면 어떻게 빨리 더 이상 빠질 것 같으면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지. 그냥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완전히 아사리판 돼서 붕괴가 되고 이럴 때는 정말 원금이 아니라 돈이나 나올 것 같아요. 레버리지까지 썼는데 되려 돈을 꼬라박을 수도 있겠지. 마진콜 나와갖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안이 어디까지 파고들지를 몰라요. 특히 이런 아까 되겠지만 이런 MBS나 특히 MBS도 넓은 의미에서 이제 ABS 자산담보부 증권에 속하는데 이 ABS 증권들은 부동산이나 이런 거를 만약에 채권으로 갖고 있으면 그게 유통이 잘 안 되니까 그거를 담보로 해서 금융상품을 만들고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그거를 자꾸 사고팔고 하면서 차익도 보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거래를 한단 말이지. 거래가 일어나야지만 거래세도 받고 투자 신탁이든 어디든 증권사든 돈을 벌 거 아니야. 그런 욕망에 의해서 결국은 이런 파국이 오는 거지. 침체일 때는 파국이 오는 거지. 그런 게 레버리지도 쓰고 그래갖고 이게 어디까지 부실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지. 굉장히 심각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로봇에 대해서 지금 로봇이 6월 달에도 못 갔어요. 그래서 실내 로봇 운영이 아직도 규제였다 해가지고 이게 이제 11월부터 된대요. 11월. 11월에 로봇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분주. 그래서 로봇주들도 계속 펌프질을 하는데 원체 1, 2월 달에 너무 많이 올려놔서 조정이 심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이격을 벌리는 기간이 필요해서 당장 7월도 힘들 것 같고 적어도 한 9월, 10월은 되면은 그때부터 반등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봇주들이 너무 많이 올렸다가 빼가지고 조금 약간 이격을 벌여놔야 돼, 이격을. 그래서 로봇주들도 관심은 가져라. 이 로봇법 개정안이 11월에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9월이나 이때부터 빠르면 8월부터 좀 주가를 좀 올릴 수 있겠죠. 여기 관련된 자율주행 로봇부터 뭐 순찰 도는 로봇 여기 나오죠. 여기 보시면 순찰을 도는 SK 쉘더 AI 순찰 로봇 얘가 순찰을 돈대요. 그런 것도 있고 피자 배달도 할 수 있고 막 그렇죠. 그래서 이제 로봇주들도 이런 게 있다. 지금 로봇주하고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원전주들이 좀 움직였죠. 예, 원전도 계속 우리나라가 지금 러시아와 중국의 어부지리로 유럽이나 이런 중동 이런데 계속 원전 건설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 또 방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계속 체크해주고 종목을 보겠습니다. 네, 종목을 좀 빨리 볼게요. 오늘은 또 그동안 얘기 안 하던 이 큐리언트라는 종목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총은 1000억이에요.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뭐가 있냐면 항암 치료제 Q901 국내 1, 2상을 승인을 저번에 했대요. 그래서 이 고용암 환자로 대상으로 한 뭐 이런 게 계속 이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죠. 그럼 한번 차트를 보죠. 그래서 뭐 그러한 파이프라인들이 있어요. 큐리언트 오늘 좀 상승해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이게 바닥에서 상승 시그널로도 볼 수 있어요. 그동안 계속 빠졌던 주식이거든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흘러내렸는데 바닥에서 이렇게 약간 꼬리 달고 밑꼬리 달고 5일선을 회복했죠. 물론 내일은 빠져요. 내일은 빠집니다. 예, 여기 빠졌다가 다시 5일선 위만 지지해주면 다시 갈 수 있는 차트예요. 그래서 그 내일 말고 금요일쯤에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올 수도 있는 그래서 요 하락 구간을 메꿀 수도 있는 그런 주식이에요. 그래서 큐리어트는 내일 빠질 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주식이 좀 뭐 좋은 일이 있나 봐요. 그죠? 이런 주식들은 항상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면은 이렇게 급격히 빼놨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한 여기까지 채울 수 있겠죠, 여기까지. 예, 그래서 그 정도 볼 수 있는 큐리언트 한번 연구해 보시고 차트가 이렇게 뭐 바닥에서 밑꼬리를 달고 바닥 징후가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한번 갖고 왔습니다. 한번 좀 공부를 해보세요. 더 깊이. 예? 뭐 제가 뭐 이렇게 밥을 씹어갖고 먹여드릴 수는 없잖아.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펩트론이 있어요. 펩트론. 펩트론 같은 경우는 어제 거의 20 몇 프로가 상승했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쭉 가다가 빠지다가 탁 올렸죠. 오늘도 5일선을 지키면서 다시 다 회복했어요. 9% 이상 빠졌었는데. 그래서 이 펩트론은 뭐가 있죠? 지금 기술 이전이 있는데 그게 뭐 한 3천억에서 2,500억에서 한 5천억 정도의 기술 이전료를 받죠. 그래서 지금 시총을 올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조정을 계속 장중 조정처럼 막 이렇게 시계 주죠. 예, 이럴 때 매수를 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얘는 더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이 이런 게 상단에서 나온다고 끝난 주식이 아니에요, 지금. 그죠? 시총 대비 얘가 갖고 있는 재료, 실적으로 가는 거죠. 얘는 더 갑니다, 더 가. 계속 쌓아 올리면서. 계속 얘기해 드려요. 언제든지 들어가시면 된다. 예, 5일선 근처에선 이런 건 적극 들어가서 그래도 한두 달 보유한다는 생각으로, 아니면 그 이상일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인드로 들어가야지, 뭐 하루 단타 치고 들어오고, 뭐 일주일 보유하고 이러면 재미없어요. 다 월봉도 보시면은 이렇게 긴 하락에서 보시면 이 저점 찍고, 여기를 지금 찍고, 요거 선을 거의 딛고 가고 있죠. 예, 그래서 아직도 뚫어야 할 선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요번에 이 기술 이전을 통해서 좀 어느 정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제 요 때부터 얘기를 했어요. 요 때부터.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패턴을 보면서 이렇게 보유할수록 계속 올라가는 주식은 뭐 저점일 때 사고 그게 모아가서 어느 정도 고점 막 이런 데까지 갔을 때 털어야지 뭐 얼마 가지도 않았는데 뭐 10% 갖다 빠졌다고 털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펩트론이었습니다. 추세가 살아있죠. 네. 네, TSE가 오늘 바닥에서 또 이제 상승했죠. AI 자율주행 등 시장 개화에 따른 이제 비메모리 레버 소켓 매출이 확대되고 있답니다. 그게 모멘텀이에요. 레버 소켓 매출. 저도 무슨 소켓이겠죠. 네, 그렇죠. 비메모리향 고객사 추가 확보에 따른 외형 성장 기대감. 하반기 디램용 브로브 카드 제품 개발 납품 기대입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저도 막 이거 깊이 있게 공부를 안 하는데 뭔가 시세가 좋아질 것 같지 않나요? 그죠? 예. 그래서 조정을 시게 줬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돌리려고 하는 거 같아요, 다시 돌리려고 하죠. 여기서 좀 까쭉거리고 타고 올라가다 뚝 뚫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뚫으면, 요거 뚫으면은 다시 또 재상승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깊은 조정 후에 재상승을 할 수도 있는 위치에 왔다. 그렇습니다. TSE였습니다. TSE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i3 시스템 좀 보죠. 얘도 좀 조정이죠, 조정. 조정일 때 지금 들어가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어차피 여기서 조정 후에는 또 긴 양봉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i3 시스템, 뭐, 조정일 때 들어가야 되겠죠. 특히 5일선, 이 5일선보다는 이제 21선에서 매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또 독보적인 기술, 적외선 기술로다가 군수용 또는 내수, 자동차용 라이다나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쓸 때도 많고 뭐 전망이 좀 있죠. 한번 다시 재상승하면 또 다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우상향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i3 시스템이었습니다. 예, 동방성기를 이제 저번에 물어보셨죠. 저희 그 회원님 중에. 근데 동방성기가 또 이제 조선기자재 회사죠. 그리고 또 차트가 바닥에서 엄청 기다가 이제 상승 터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갖고 와봤습니다. 괜찮아요, 주식이. 예, 여기 찍고 다시 가려고. 도치 비싸게 나왔네. 슈팅 자리에 슈팅 자리. 요거 뚫으러 갈 수도 있습니다. 요거 뚫으러. 얘 동방성기 좀 잘 보십시오. 괜찮네, 차트. 예, 그리고 이제 월봉을 보시면, 예, 월봉에서 보시면은, 예, 이제 이런 식으로 거의 여기서 이제 양봉이 계속 나오고 있죠. 뭐 이런 식의 이제 흐름인데 양봉이 이렇게 3개, 4개째. 근데 요번 달에도 어차피 이 고점을 넘길 확률이 높죠. 그래서 지금 양봉이 이런 식으로 흐르고 있어요. 이렇게. 이 기울기를 따라서 가야 돼. 고점이. 그죠? 그래서 요번 달, 다음 달이 더 시대가 좋을 것 같아요. 뭐 좀 매출이 다음 달 좋나 봐요. 다음 달은 여기까지 갈 수 있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동방성기 상승하는 차트에 상승하는 차트. 그래서 한번 갖고 와 봤어요. 동방성기. 예, 한번 뭐 조선 기자재 쪽이 좋다니까 한번 잘 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삼화전자가 어제 급등했었죠. 삼화전자가 긴 이러한 뭔가 횡보 구간에서 이걸 뚫은 다음부터 1차 상승 후에 2차 상승을 제대로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이렇게 해서 또 갈 수 있어요. 좀 5일선 찍으면 5일선 여기서 매수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번에 상승을 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정말 떼길이죠. 그죠?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삼화전자가 이 페라이트 관련돼서 계속 가고 있죠. 네, 페라이트. 삼화전자 혹시라도 이런 추세를 달고 갈 수도 있다는 거. 그러면은 5일선에서 내일 매수해도 괜찮겠죠? 그렇죠? 수렴을 할 수도 있어요. 수렴. 근데 수렴보다는 차트상에는 이런 큰 상승을 할 수도 있다. 이런 큰 상승. 삼화전자였습니다. 네, DA 테크놀로지. 이거는 오늘 기사가 나왔죠. 우선 차트부터 보죠. 차트부터 보면 이게 이제 오늘 저점이 딱 찍은 가격이 뭐냐면은 주봉상 이제 그 볼린저 밴드 하단을 딱 찍었어요. 그래서 지지를 딱 거기서 나왔는데 근데 지금 여기서 양봉이 내일 강하게 안 나오면 아니면 도지라던가 양봉이 나오고 도지 나오고 또 양봉이 나오던가 하여튼 여기서 뭔가 이제 반등 시그널이 나와줘야 돼요. 안 그러면
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죠? 그 주봉상 봤을 때는, 요번 주에 이제 여기 찍을 가격을 딱 찍었죠. 찍을 가격을 찍었어요. 그죠? 여기서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사실은 여기서 양봉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양봉이 나올 줄 알았는데, 양봉이 안 나오죠. 예, 하여튼 이틀 동안 또 급상승해서 이렇게 양봉을 만들 수도 있는 자리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사가 나왔죠, 기사. 예, 그리고 이제 아직은 저도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냥 갖고 있어 보는데, 월봉상기도 이제 위로 쏘면 쏠 자리죠. 쏘면 얼마까지 가냐? 8,100원까지. 8,100원까지도 먹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번 달에 잘하면. 8,100원을 먹냐? 아니면 그냥 꼬꾸라져서 뭐 4,000원대 초반을 가냐? 이런 기로에 서 있어요. 어차피 리스크는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그 임시주총을 이제 하기로 했어요. 28일날. 임시주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들어오냐면 LG전자 출신인 사람들이 들어와요. LG전자 뭐 상무하고 전무 등이 이제 들어옵니다. LG전자. 그리고 이 페라이트 사업 목적 추가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페라이트 그 전기 자석, 모터나 뭐 이런데 이제 히토류를 안 쓰는 그 사업을 뭔가 얘네들도 확신이 있으니까 사업 추가도 하고 새로운 그 전자 관련된 회사들의 상무, 특히 LG전자의 상무나 전무들을 포진을 시키는 거죠. 사회이사로.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서 전환사채를 계속 상장한다는 거죠. 근데 전환사채 입장에서도 지금 한 3,400원대를 계속 상장시키고 있는데 얘네들 입장에서도 지금 이 가격대에서 때려도 물론 수익이 많이 나지만 좀 제대로 때리려면 사실은 뭐 한 5,000원 이상 만들어줘야죠. 5,000원 이상에서 많게는 6,000원까지 거기서 이렇게 때려야지 뭔가 좀 가격도 괜찮고 또 빠져도 어느 정도 지지를 하겠죠. 그래서 지금 던지는 건지 어떤 건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서 계속 주식은 상장을 시키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 좋은 재료로 못 가고 있는데 우선은 저는 그래서 한번 또 잠깐 아까 월봉상에 그런 뭐 8,000원 근처를 한번 찍고 왔다가 쭉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8,000원 근처에서 대량 거래를 일으켜서 전환무채를 저번에 상장됐던 전환사채를 좀 정리시켜준다. 뭐 그런 거. 그리고 앞으로 또 상장되는 것도 주가가 빠지는 걸 대비했을 때는 주가를 올려놔야 되거든. 여기서 만약에 지금 또 추가 상장, 아직도 며칠 전에 상장된 것도 매물로 안 나왔는데, 나와도 일부밖에 안 나왔을 텐데, 다시 또 상장되는 물량이 또 여기서 또 된다? 그럼 이거 4,000원도 못 지킨단 말이지. 그러면 얘네들은 파는 값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3,400원짜리가 어느 정도 수익을 주고 팔게 하려면 리스크를 봤을 때 주가를 어느 정도 올려야 된다는 거죠. 지금 올려서 한마디로 좀 걔네들이 안전하게 빠져나오려면 지금 주가는 좀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에라도 좀 급하게 올릴 줄 알았는데 안 올리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DA 테크놀로지는 이제 뭔가 진짜 그 페라이트 자석 관련된 걸로 사업을 하겠다. 지금 다양한 발목을 붙잡는 거는 전환사채가 계속 이 호재로다가 지네들 이런 거 호재를 내면은 주가가 많이 뛸 줄 알았나 보지. 그래서 계속 거기에 희석시키려고 이제 전환사채를 상장을 하는데 호재를 바탕으로 해서 근데 주가가 생각보다 안 떠요. 이거 좀 힘든 상황입니다. 하여튼 그래요. DA 테크놀로지는 뭐 운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죠. 하여튼 또 한번 반등이 크게 나오지 않을까 해서 계속 믿는데 모르겠어요. 좀 그렇습니다. 네, 보로노이가 엄청 빠졌었죠. 4,000원대 초반까지 이제 유무상 증자 때문에 그랬는데 근데 이제 보로노이가 드디어 이제 바닥에서 올라갈 자리에서 올라갔죠. 그렇습니다. 한번 월봉을 볼까요? 그죠. 보로노이가 항상 이렇게 이 5일선을 지킨다는 거죠. 5일선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보르노이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느끼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상승하다가 또 여기다가 여기서 또 때려맞고 또 다시 상승하고. 그래서 여기 요 변곡점 5일선에선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유무장 증사가 끝나고 나면 아마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위치예요. 그죠? 이 이평선의 기울기를 봐도 꺾여서 이제 이렇게 계속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그죠? 보로노이 유무상 증자가 끝나면 강한 상승을 할 것 같습니다. 보로노이였습니다. 네, 바디텍 매드는 이제 129개에서 마약 검사 키트를 팔죠. 그것 때문에 차트가 계속 죽지가 않죠. 그죠? 여기서 바닥 다지고, 그죠? 하여튼 좀 이렇게 지저분하게 가는 것 같아도 어쨌든 계속 상승한다는 거죠. 요걸 뚫으면 얘도 추세가 새로 살리겠어요. 얘도 월봉을 보시면, 그렇죠. 뭐 엄청 빠진 거예요. 엄청 빠진 주식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횡보하다가, 그죠? 다시 여기서, 요번 달 같은 경우 이제 요거 찍고 윗꼬리 달면서 좀 빠질 수가 있겠어요. 요번 달도 꽤 상승할 것 같습니다. 바이텍 매드, 이제 그런 이제 실적, 마약 진단 키트, 마약 검사하는 그게 129개 팔린다니까, 뭐 기대를 해보시죠. 바이텍 매드였습니다. 네, 탑 머티리얼 역시 예상대로 바닥 찍고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승승장구하고 있죠. 이 차트 완전 살렸어요. 여기서부터 차트 살리고 있죠. 요거 뚫고 그 다음에 요거 뚫고 그죠? 차트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야 되지 않나요? 장비업체 또 하반기에 하이만간 양극재 신소재가 개발이 되면 엄청 불을 뿜겠죠. 월봉을 보시면 기똥차죠. 그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렴이 끝난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이렇게 이번 달에 한 이만큼 상승하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이런 식으로 한번 산을 만들고 다시 쭉 갈 확률이 높다. 탑머티리얼즈 이런 걸 계속 팔면 안 돼. 이런 건 계속 가져가야 된다고. 단타 좀 하지 마. 요즘에 단타 힘들어. 단타 힘들어요. 단타 힘들어요. TPC 2차전지 부품 납품이 4월에 월 최대, 회사에서 월 최대 매출이 나왔어요. 2분기 매출이 기대되죠? 4월달 매출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빼던 주식을 이렇게 이제, 그죠? 이게 시발점인 거예요. 내일은 좀 길게 여기까지 뺄 수 있어요. 여기든 여기까지.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야망야망 올리는 거예요, 이제. 뭐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또 슉 내려왔다가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수 있겠죠. 그죠? 어쨌든 TPC, 이번 달 좀 상승할 것 같아요. 상승하고 다음 달까지 실적으로. 바닥이죠. 완전 바닥이에요. 그래서 갖고 온 거예요. 완전 바닥이죠. 그렇습니다. 바닥이기 때문에 뭐 양봉 2개 정도 나오겠죠. 월봉당.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들을 아직은 해도 된다. 이런 주식들 이제. TPC 공합기 부분 1위 3D 바이오 프린터에 지금 3D 바이오 프린터는 하반기부터 매출이 나와요. 그래서 매출이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다. 그렇죠? 기대 심리까지 붙여오면 더 갈 수도 있다. 그런 거죠. 자, 파맵신 정말 많이 빠졌죠. 뭐 참 어려운 주식이에요. 저도 이걸 뭐 보유하기가 힘들었는데. 그런데 오늘의 이 양봉이 과연 뭘 의미할까? 음봉 양봉이죠. 이때도 이렇게 했다 요거 딱 찍고 다시 올렸죠. 다시 이렇게 쭉 가다가 딱 찍고 양봉이고 내일 또 쭉 올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올릴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우선은 뭐 여기까지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이거를 어쨌든 뛰어넘어야지만 강한 상승이죠. 그죠? 뛰어넘었을 때는 또 뭐 이런 기울기도 나올 수 있어요. 뭐 대충 이런 기울기든 뭐 아니면 이런 뭐 여기서 여기를 찍어도 되고 하여튼 뭐 기울기가 나올 수 있겠죠. 파맵신도 주봉상에는 양봉이었어요. 주봉상 5일선을 회복했었기 때문에 이번 달 간다면 여기까지 갈 수 있다.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요번 주든 다음 주든, 그죠? 파맵신도 내일 잘 보자. 시간에서도 계속 오르고 있네요. 그죠? 파맵신은 양봉이 나와줬다는 거, 바닥에서. 그래서, 뭐, 괜찮은 시그널이에요. 그죠? 이런 건 이제 완전 바닥일 때 사야죠. 파맵신이었습니다. 네, 아진산업 차트 한번 보죠.
아진산업도 많이 올렸기 때문에 이제 조정을 좀 주는 것 뿐이에요. 조정인데 요 고점을 못 뚫고 있죠. 그랬을 때 이게 이제 보시면은 특히 주봉을 한번 보죠. 주봉을 봤을 때 요번 주에 이 고점 있죠? 이 고점을 못 뚫으면 계속 이렇게 수렴해요, 수렴. 그죠? 수렴한다고. 그러면 다음 주에도 뭐 여기서 요만큼 요렇게 뭐 대충 도지든 뭐든 나올 수 있겠죠. 어쨌든 5일선을 찍은 다음에 다음 주에는 또 다음 주는 뚫을 수도 있겠죠. 다음 주든 다다음 주든 5일선이 이제 이렇게 조금 올라올 테니까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번 주에는 요거를 고점을 뚫냐 못 뚫냐가 중요해요. 요번 주에 뚫으면은 다음 주에도 또 막 쭉 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번 주에 뚫으면 좀 많이 갈 수 있겠죠. 못 뚫은다면은 다음 주에 5일선까지 조정을 봐야 된다. 그러면은 얼마가 나올까요? 6,800원이든 뭐 요렇게 나올 수 있어요. 하여튼 6,000원대가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주에. 그죠? 보시면 대충 다음 주에 만약에 뭐 5일선이 올라온다 쳐도 다음 주에 어쨌든 대충 거도 뭐 이렇게 높이 거도 한 6천 뭐 6,700~800원 그 정도까지 빠질 수도 있다. 그죠? 그때 이제 몰빵을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계속 아진상 저는 그러려면 요번 주에 이렇게 수렴을 해줘야 돼. 수렴을 해주면 5일선을 찍을 확률이 높아요. 이 차트를 그렇게 보면서 저점 매수 작전을 짜는 거죠. 물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맞는 경우가 많겠죠. 아진산업이었습니다. 아진산업 조정 중이에요. 조정 중. 조정 중인데 또 슈팅 나와서 또 그냥 팍 뚫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깨갱깽 하면서 뭐 대충 다음 주에 조정 줄 때 사야 되겠죠. 뭐 여기나 여기 어디서. 그때는 거의 7,500원 정도에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슈팅이 나온다면 이번 주에. 그러면 다음 주에는 7,500원, 7,200, 300원, 400원. 하여튼 다음 주에 또 저점이 올라가는 거겠죠. 그래서 높이 사야 돼요. 다음 주에 만약에 이번 주 슈팅 나오면. 네, 서현이와 오늘 뭐 거의 11%까지 갔던 것 같은데 뛰어서 시작했죠. 여기서 긴 음봉을 만들었어요. 신고가를 뚫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신고가 매매를 할 때 이제 이거를 뚫었죠. 이때 뚫고 오늘 또 뚫었잖아요. 그러면은 내일 하루 뭐 누를 수도 있는데 아니면 누를 수도 있지만 장중 조정으로 누르고 또다시 신고가를 뚫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일 되려 또 장대 양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애매한 구간이에요. 이럴 때는 뭐 사고팔고 단타를 엄청 잘하거나 단타 칠 생각으로 들어간 사람은 오늘 팔았어야 되죠. 10%대. 저는 단타 칠 마음은 없다고요. 8월 중순까지, 8월 15일에서 20일까지는 그 안에 팔 거다. 그 안에 팔 거다. 저는 실적 발표한 후에 며칠 더 보고 팔 거다. 그래서 그냥 계속 보고만 있습니다. 서연이와 그렇게 하시고 뭐 파실 분들은 뭐 단타이신 분들은 올라가면 파십시오. 내일도 슈팅 나올 수도 있어요. 서연이와였습니다. 네, KG 케미칼 차트로는 조금 애매한 차트긴 해요.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죠. 그죠? 아직 수렴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주봉하고 주봉도 보시면 사실은 이제 이게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긴 한데 이게 이렇게 급등했다가 다시 음봉을 빠르게 눌렀다가 다시 치고 바로 올린다. 바로 이렇게 올린다. 쉽지는 않은 차트예요. 굉장히 버겁거든요. 왜냐면 여기 이격이 너무 짧죠. 그죠? 근데 한번 주봉을 보죠. 월봉을 보죠. 월봉을 봤을 때도 어차피 이제 여기서 저점이 다시 생성됐고 그래서 요번 달에 여기를 뚫고 올라간다는 건 좀 버거울 것 같습니다. 다음 달 정도에 뭐 이렇게 뚫고 올라간다면 좀 낫죠. 그죠? 좀 어느 정도 이격이 발생이 됐으니까 몇 달이라도. 그래서 요번 달에는 뭐 큰 상승은 없을 거고 뭐 갔다가 뭐 하여튼 좀 더 갈 수는 있겠죠. 이 KG 케미칼은 지금 이제 5대 1로 가격이 액면 분할을 하죠. 조만간 8월 4일인가 8월 며칠날
그게 이제 호재가 되면 위에 유통 주식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한 주당 5,000원짜리가 1,000원짜리가 되는 거죠. 1,000원. 그러면은 주가가 더 호재가 더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 심리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KG케미칼도 분할 이후에 재상장 됐을 때 막 상한가 또 몇 방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전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잘 판단해 보십시오. 어쨌든 좀 8월 달에 좀 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KG케미칼이었습니다. 네, TPC 글로벌 이 회사도 이제 해상 TPC의 모회사면서 뭐 승강경, 로봇용 그 감속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자동차용 고급 강관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좀 회사가 뭐 좀 적자이긴 하지만 그죠? 그런데 뭐야 지금 보유한 자산이나 이런 걸 했을 때는 시총이 너무 싸다. 300억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시그널들이 좀 아직 좋죠. 바닥을 다진 느낌이 들어요. 이 부분들이 특히 바닥을 조금 다진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채울 수가 있겠죠. 내일 같은 경우 또 내일이나 언제 이렇게 채우는 강한 상승이 한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서 좀 깔짝거리다가 이제 쌓아 올리면 좋죠. 그죠? 한번 갈 때도 되지 않았나. 너무 싸니까요. 그죠? 그래도 시총이 한 600억은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TPC 글로벌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오늘 서현이아 같은 경우도 제가 수익이 좀 나 있는 상태에서 막 10% 이상 뜨니까 뭐야 이거 더 가는 거야? 막 그런 생각도 들고 물론 그 순간이 긴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매도를 칠 정도는 안 됐어요. 저는 매도를 갑자기 이렇게 뜰 줄은 몰랐거든요. 네. 하여튼 그래갖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제 자동차 중소형주에 들어간다면 8월 실적 발표 이후까지 그때까지 팔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아진산업도 이제 들어갈 건데 최대한 저점에 들어가고 싶고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좋은 주식이지만 좋은 주식을 싸게 사야지만 이 차익 거래에서 수익이 날 수 있죠. 그래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5일선 근처에 올 때 물론 바로 찍지는 못하겠지만 그 위에 가격에서 살려고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최소한 아진산업이 이제 6자 앞에가 6자로만 바뀌어도 6,900원이든 6,800원이든 이렇게만 바뀌어도 좀 많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5,000원은 볼 수가 없죠. 저 아진산업 저도 3,000원대부터 3,000원 후반부터 샀던 회사죠. 그죠? 3,000원 후반, 3,800원에도 사고 그랬던 주식인데 이제는 얘 가치가 5,000원은 갈 수 없고 6,000원 후반은 갈 수 있다. 아직까지. 그래서 계속 기다리는 것 뿐입니다. 갈 듯 말 듯 하지만. 그런 것처럼 좋은 주식을 싸게 사기 위해서는 좀 기다려야 되겠죠. 물론 못 살 수도 있죠. 그럼 분할해서 지금부터 조금씩 사야 되는데 뭐 그렇게 해도 되고 뭐 나름대로 방식이 있으니까요. 제일 좋은 건 그렇게 떨어질 때마다 사서 모으는 거겠죠. 갈 주식은 그렇게 해서 이제 시세가 충분히 났을 때 그때 이제 분할 매도 하던가 그래야 되겠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파맵신이든 DA 테크놀로지든 이런 주식들이 좀 잘 돼서 여러분들이 좀 수익이 좀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은 꼭 매입을 하시고요. 동원금속까지 그렇게 해서 8월 중순 이후까지 꼭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